식사들 하셨습니까? 예, 전 영상에 12.12를 맞이해서 찐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댓글에 대댓글을 달다 하도 좀 답답해서 전부 대댓글을 못 달았습니다. 제일 답답한 댓글 중에 개인적 정치적 소견을 얘기하신다는 건 그렇다 쳐도 노인네들 보는 카톡이나 태극기 부대 유튜브 보면서 지식이나 소양을 쌓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제일 보기 싫은 댓글은 오토바이 유튜버인데 정치 이야기는 왜 하냐라는 댓글에 서글픈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나라꼴이 이 모양이 돼도 된다는 이야기인가도 싶고, 그만한 사고 인식 체계를 가진 분이 오토바이를 타면 얼마나 신호위반을 하고 차간 주행하고 과속하고 개판으로 탈지 안 봐도 비디오 같다는 생각에 더 씁쓸한데,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 보라고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유튜브를 만들어야 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영상 올리는 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구독자 떨어진다고요. 자료 만드는데 하루, 시나리오 작성하는데 한 10시간, 편집하는데 10시간 들여 만든 것은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킨 임시정부 요인과 광복군, 6.25 참전용사, 4.19 부마항쟁, 5.18 민주지사들도 있는데까지 구독자가 뭐라고 하는 생각에 좀 올렸습니다. 역시나 그래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99%로 훨씬 많다는 것에 아직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희망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힘을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사적인 주관적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오토바이 선택과 취미에 집중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오토바이에 관한 주관이 좀 뚜렷한 편입니다. 대부분 오토바이에 입문하다 보면은 남의 말에 휘둘리기 쉬워서 유튜브나 친구, 영업사원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오토바이를 선택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직 오토바이에 관한 정보나 어떤 오토바이가 내게 맞는지에 관한 주관이 뚜렷이 없는 상태에서 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 더욱 실패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이야기가 일단 저배기량을 먼저 타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다 보면은 내 능력과 내 실력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오토바이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도 대충은 알게 되니까 선택의 실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저라면은 어떤 오토바이를 먼저 선택할지, 그리고 어떻게 즐길 것인지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배기량에 입문했는데 속도에 대한 갈증이나 성능에 대한 갈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배기량의 최고 속도인 60에서 70km에서 100km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쿼터급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이럴 경우 많이들 실패를 합니다. 거기다 스타일까지 포기 못하니까 레트로 감성이 공랭식 350이나 500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100% 실패하는 경우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얄 엔필드나 혼다 기준으로 350cc면은 한 20마력 언저리 나오죠. 10마력에서 20마력이면 극적으로 2배나 좋은데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은 타보면 오토바이 자체 무게 세팅 자체가 125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더 무겁기만 한 오토바이라는 겁니다. 처음 몇 달이야 스타일 죽이고 오토바이도 잘 나가고 좋아 죽죠. 타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중고시장에 몇천 킬로짜리 350 매물이 넘쳐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한 배기량의 쿼터급인 야마 R3 같은 경우에는 321cc에 42마력이 나오죠. 10마력에서 20마력과 10마력에서 42마력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또 여기서 미들급의 70마력대는 넘사벽이고 사기통 리터급의 150마력은 또 한 번의 벽이 있습니다. 제가 미들급으로 친구들의 리터급 150마력 사기통과 라이딩 다니면서 절대 비비지 않고 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넘지 못할 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제가 오토바이 실력이 월등하고 친구가 초보라면은 좀 다른 상황이겠지만은 그래도 친구도 30년을 오토바이를 탄 친구라서 절대 비비면 안 되는 대상이고, 충분히 아주 정중하게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사정사정 하면서 라이딩을 하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미들급으로 리터급 사기통과 비비고 다니면은 미들급 오토바이 엔진 바로 박살나죠. 저배기량의 최고 속도인 60에서 70km를 오버해서 90km, 100km로 매번 달리면은 그 오토바이가 얼마나 버틸까요? 오래 못 가죠. 무보링으로 한 5만 킬로 탈 오토바이가 1만 킬로도 못 넘기고 보링을 해야 되는 사태가 오거나 잔고장에 시달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엔진 내구성도 떨어지는 공랭식 오토바이라면은 더욱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실패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혹시 기초에서 한 대 더 가지고 있겠다면은 말리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오토바이는 메인으로 운영한다면은 속도나 성능을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 후회하는 선택이 될 겁니다. 특히 20, 30대 스타일만 보고 이런 오토바이를 덜컥 샀다면 아마 더 후회할 것으로 생각이 되죠. 이렇게 스피드에 관한 갈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입문을 쿼터급으로 하시고 미들급을 거치지 말고 리터급을 가야 하거나 아니면은 저배기량으로 입문하셨다면은 쿼터를 거치지 말고 바로 미들급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후회를 안 합니다. 취미업계에서 초보자가 고수에게 어떤 거 사야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고수는 이쁜 거 사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초보일 때는 어떤 것을 사도 그 제품의 진가를 모르니 아무것이나 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취미의 영역은 오토바이를 포함해서 자전거, 낚시, 오디오, 카메라 뭐 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실제 나의 경험에 비추어 아주 좋은 실전 경험이나 업계 내막을 이야기해도 이해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쁜 쓰레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판매 경쟁이 심하고 취향을 많이 타는 취미라서 더욱 그런 경우가 많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사원의 달달하고 아찔한 감언이설에 취해서 엉뚱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는 오토바이를 구입 못하는 경우도 은근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는 디자인과 스타일에 반해서 아메리칸이나 레트로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할리, 인디안, 로얄 엔필드, 트라이엄프 같은 레트로 오토바이를 입문하는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많습니다. 실제 보는 것과 다르게 타보니 무겁고 안 나가고 관리도 어렵고 말은 못해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인디안은 잘 나가기는 해서 그나마 실패하는 경우가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타보니 잘 나가기는 하는데 너무 잘 나가서 감당이 안 되거나 해도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형 사고를 칠 경우가 아주 많아서 다치거나 아니면 심하면은 황천길을 가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이 완전히 정립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때까지, 또 오토바이를 이해하고 적응할 때까지 꼭 저배기량을 타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배기량을 타는 시간은 오토바이를 알아가는 시간 정도 개념을 정립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칸이나 레트로로 입문하고 잘 적응하고 오래 타시는 경우는 거의 중년 이후에 입문하신 분들 중에서 속도나 성능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유유자적 솔방솔방 즐기는 라이딩을 하기 아주 적합한 오토바이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또 여성 라이들이 진짜 타기 딱 좋은 선택이 이런 경우 같습니다. 보통 이런 디자인이나 감성을 선택하는 분들은 오토바이 하면 할리라는 상징성 때문에 남들이 보는 눈이라든가 가오, 번쩍거리는 크롬 등 아주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오토바이라서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할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오토바이를 타보면은 오토바이마다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나름의 멋과 남자의 감성과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일부 라이더가 주장하는 오토바이는 할리지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취향이지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할리도 충분히 매력있는 오토바이이고 한동안 오토바이 상징 메이커는 맞는데 이제는 글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들 보면은 몇십 년간 이것저것 타보고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은 결국 골드윙이나 BMW GS에 정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만족도도 높고요. 문제는 돈이 웬수죠. 유지비와 감가가 너무 심해서 즐기는 횟수 대비 가성비가 너무 형편없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그렇다 쳐도 스타일이 제 스타일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인생 뭐 없다, 한방에 가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이엔드로 한방에 가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좋게 하겠죠. 그분들은 궁금하면 어떤 것이든 선택해서 마음에 안 들면 전혀 꺼리낌 없이 기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죠.
진짜 어렵게 가족들 허락받고 어렵게 모은 비상금으로 심사숙고해서 고른 오토바이가 진짜 이쁜 쐐기일 뿐 금방 실증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진짜 환장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어렵게 설득한 가족의 반대를 다시 무릅쓰고 기변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러면 그냥 참고 타야 하거나 가족 몰래 기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 타고 싶지도 않고 보기도 싫고 정 떨어져서 오토바이를 바접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부자라서 까짓것 몇천만원짜리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도 본 적 있죠. 만날 때마다 오토바이가 바뀌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도 그분들도 나름 고민도 안 하고 선뜻 한 방에 구매하시는 분 거의 없죠. 돈 많은 사람이 더 의심하고 고민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설프게 돈 있는 쫄부들이 영업사원이 없는 것들은 꿈도 못 꾼다고 살살 긁으면 그냥 돈 자랑하고 싶어서 뭐 현금으로 지르거나 카드로 지르거나 한 방에 지르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오토바이는 적은 돈이 들어가는 취미는 아닌 겁니다. 라이딩 성격 파악은 일단 제 라이딩 스타일을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관광지를 구경하는 라이딩을 거의 안 합니다. 관광지는 자동차로 편하게 다니면서 많이 봤고 워낙 여행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역마살이 있어서 웬만한 국내 관광지는 거의 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은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나이가 더 들어서 오토바이 못 타면은 그때는 자동차로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냥 더 달리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라이딩 나가면은 가장 멀리 걸어다니는 경우가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걷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식당도 바로 주차장에 주차하면 몇 미터 안 걷고 관광지 화장실은 좀 멀리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걷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행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라이딩을 합니다. 아무리 같은 코스를 달리더라도 보는 풍경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낙엽색도 다르고 건물도 새로 들어서고 도로 포장 상태도 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리는 라이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60km에서 한 150km 정도 중간 영역대 속도에서 순발력이 있는 오토바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태 할리를 포함해서 그런 오토바이를 타왔고 지금 타는 미라주 650도 딱 그런 성격의 오토바이입니다. 예전 효동시대의 코멧 650R과 미들급 네이키드와 동일한 포맷의 엔진과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00에서 9000rpm대에서 최고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3단에서 거의 150km가 넘게 나오는 오토바이죠. 그래도 그렇게 막 몰아치는 운전은 하지는 않지만은 동반 라이딩을 한다면은 3단에서 한 90에서 100km, 4단에서 한 90에서 120km 그 정도의 추력으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빡세게 운전한다면은 그 이상도 잡아 돌리면 운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라이딩 할 때는 4단에 80, 5단에 90 언저리로 많이 달리는 편이죠. 오토바이 자체 출력으로 본다면은 거의 외국산 오토바이 미들급 650cc급 출력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산길이나 코너에서 불만은 없습니다. 당연히 직발에서도 앞 인들 실드가 없다면 200km까지 충분히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 150km 이상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성능에 대한 불만이 없어서 잘 타고 있고 리터급 이상의 오토바이가 다녀도 크게 민폐는 끼치지 않을 정도로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할리나 아메리칸 오토바이와 라이딩 하는 경우는 아메리칸이 절대 따라오기 힘든 그런 출력 특성이 있어서 제가 좀 봐주며 라이딩 하는 경우가 좀 그런 경우도 덜어 있죠. 다만 불만이 있다면은 리터급 4기통과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겁나게 땡겨야 하기 때문에 연비가 19km 후반에서 16km까지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또 리터급과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3단, 4단, 5단을 왔다 갔다 열심히 기어 변속을 해야 하고 실제로 리터급은 4기통이나 할리는 6단에서 한 60에서 150km까지는 기어 변속 없이 그냥 땡기기만 해도 출력이 미라주 650보다는 훨씬 더 세게 나오기 때문에 순발력이 좋습니다. 솔직히 미라주 650은 테크닉으로 버티는 것이죠. 아마도 이 미라주 650을 저같이 타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달리는 모습만 봐서는 절대 미라주라는 느낌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무슨 기종이길래 저렇게 달리지 할 겁니다. 가끔 라이딩 중에 만난 라이더와 코너에서 경쟁해서 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속도 경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직발에서 많이 발리는 형국이기는 하죠. 그래도 백일량에서 오는 태생적 한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히 라이딩 실력이 비슷하다면은 리터급의 미들급이 절대 못 비비죠. 라이딩 할 때 친구들이 많이 배려해주기 때문에 같이 다닐 뿐입니다. 저 또한 그 친구들의 라이딩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별할 때 오토바이는 혼자 솔방솔방 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좀 저속 토크가 좀 강하고 어느 정도 고속도 가능한 리터급의 100마력 이상 10토크 이상의 오토바이를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배기음이 신경질적인 4기통보다는 2기통이 더 여유있고 경제적으로나 다루기 편해서 2기통을 선택할 듯 합니다. 뭐 혼자 살방살방 유유자적 탄다면은 할 리도 충분합니다. 다만 500km 이상 타거나 한다면은 상황은 좀 달라지죠. 솔직히 힘들어 죽습니다. 진동으로 인해서 하루 타고 들어오면은 온몸이 흠칫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한 느낌 때문에 며칠은 고생해야 합니다. 누가 저에게 말해준 표현으로는 집에 들어오면 혓바닥을 땅바닥에 질질 끌고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결국 골드윙으로 기변하셨는데 똑같은 거리를 라이딩하고 들어오면은 오토바이 타고 들어온 느낌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한 650km 넘어가는 라이딩을 하면 솔직히 온몸이 얼얼한 느낌으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다리나 팔, 손가락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못 박히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강원도 라이딩을 가는 경우는 코너를 많이 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되죠. 차라리 고속으로 달리는 날은 덜한데 그래도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4기통 리터급 타는 친구는 몸이 아프거나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확실히 진동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연비도 4기통 리터급보다 떨어져 힘도 더 들어 살도 떨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미라주는 쓰레기 같은 오토바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나름 편한 포지션과 다이나믹한 출력 또 나름 괜찮아 보이는 뽀대 여태까지 한 번도 엉덩이가 아파 본 적이 없는 착자감 저렴한 유지비 등 장점이 많은 오토바이라서 제가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타는 미라주가 퍼져서 견적 50만원 넘어가면은 바로 기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 말로는 갈수록 왜 더 잘 나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올 1년 내내 쪼물딱거렸더니 솔직히 이제 길이 들은 느낌입니다. 처음 가져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잘 나가는 상황이고 뭐 안정기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하여간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본인이 좋아하는 라이딩 스타일이 저처럼 확고해질 때까지는 현재 타는 기종에 안주하시고 스킬을 연마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오토바이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가지 취미생활을 해봤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호기심이 많아서 좀 파고 들어가는 편이라서 남들보다는 더 심하게 파고드는 면이 좀 있습니다. 실제 단순 취미로 시작해서 직업으로도 2번이나 이직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과 본업으로 경업도 오래 해봤죠. 그래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경험해봤는데 취미의 본연의 즐거움보다는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취미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다른 목적으로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여자 꼬시려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 종교 때문에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여자 꼬시러 교회를 가거나 초코파이나 빵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처럼 취미의 본연의 목적을 다르게 즐기는 분들이 많죠. 특히 묻지마 등산이나 동물의 왕국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만은 다행히 오토바이 동호회는 여자들이 거의 없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여왕벌이 생기면 상황이 확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정치질 오지죠. 거기다가 영업질도 오지게 합니다. 본의 아니게 본연의 취미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동호회에 더 열성적이라는 사실이 웃기기는 한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동호회가 더 혼탁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동호회에 실증을 내고 어울리는 것을 포기하고 독고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어디 가나 꼰대 틀딱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솔직히 마음 약하신 분이나 소심한 분들은 동호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 딱 좋죠. 워낙 컬러링이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에 상처를 입기 딱 좋은 곳이 취미 동호회죠. 특히 오토바이 동호회는 순놈들만 모이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돈자랑과 정력자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호회도 비슷하지만은 유난히 심한 곳이 이 바닥이죠. 그걸 또 여기공해서 거지 코스프레하는 인간도 있고 사기치는 인간도 있고 속 터지죠. 참고로 저와 라이딩하는 친구들은 40년이 넘은 친구들입니다. 거기다 라이딩 스타일도 비슷하고 경력도 비슷하니까 꺼리낌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친구와 라이딩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달리는 라이딩 스타일, 먹는 것,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불만 없이 잘 다니는 편이지만은 그게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어울리는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호회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독고다이가 편합니다.
남에게 전혀 피해 없이 취미의 본래 순기능만을 즐기시면은 진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눈치를 봐야 하고 타인의 평가와 비난 그리고 온갖 정치질의 수단이 된다면은 과연 누가 오토바이라는 취미를 할까 싶습니다. 얼마 전 어떤 유튜버의 영상 중에서 스쿠터와 리터급 크루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거리를 스쿠터로 장거리 라이딩을 가지 않는 이유가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라이딩하는 것을 일반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타는 같은 라이더라는 사실이죠. 요즘 저는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동네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도 인사를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슈퍼커브 스쿠터 타는 라이더들에게 인사하다 보니까 동네 아저씨에게도 인사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손 흔들어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내 것보다 좋아 보이지 않는 오토바이 타는 분에게 손 흔들어 주면 자존심 상하나요? 진짜 들떨어진 인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뱀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간들 진짜 언가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에 맘상하는 라이더들이 많은 것이 참 그렇습니다. 간혹 배달 라이더도 장거리 여행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순간 지나가는 모습으로도 배달 라이더로 보이는데 그룹이거나 아니면 독고다이 하시면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간혹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배달 라이더를 직업으로 하고 라이딩을 취미로 즐기는 라이더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아래로 보는 시각으로 급을 나누는 인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참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라이딩이 무슨 지들 전유물인지 누구는 타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본연의 라이딩이나 오토바이 타는 것을 즐기세요. 그런 헛짓거리들 하지 말고요. 저배기량을 타거나 스쿠터 타는 분들도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히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다 보니 잔소리가 된 듯해서 좀 거시기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2004년 즐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